자, 이제 16바퀴를 뛰었습니다. 41km 통과했고요. 이제 반 바퀴 1.2km 남았습니다. 자, 16바퀴 41km 뛰었고요. 반 바퀴 1.2km를 뛰면 42.19km를 완주합니다. 자, 얼마 안 나왔습니다. 자, 전방을 비추겠습니다. 자, 6시에 출발했는데요. 16바퀴 41km 통과 시간이 10시입니다. 4시간 됐습니다. 4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41km를 4시간에 걸쳐서 뛰었고요. 이제 한 1km 남았습니다. 자, 1km 정도 남았습니다. 1km 정도. 정말 힘듭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0년 5월 21일 수요일까지, 목요일 18년 3개월 동안 풀코스 74회째 완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900m쯤 남았습니다. 자, 900m. 18년 3개월 동안 풀코스 42.19km 74회째 완주입니다. 74회째. 자, 이제 한 800m쯤 남은 것 같은데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쁩니다. 동호와 서호 사이 굴다리에서 반환할 겁니다. 즉 반바퀴를 그대로 반바퀴 뛰는 게 아니라 900 반반씩 나눠 가지고 굴다리까지 600m, 다시 출발점까지 가면 1.2km가 됩니다. 굴다리에서, 즉 반바퀴의 절반 지점인 굴다리에서 반환할 겁니다. 출발 지점이 500m 지점인데요. 굴다리가 1100m 지점, 즉 600m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환하면 왕복 1.2km 반바퀴가 됩니다. 자, 서호에서 동호로 진입하는 굴다리 거리 표지판. 자, 1100m 지점에서 반환하겠습니다. 이제 600m 남았습니다. 완주 기록은 제 예상이 4시간 한 8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생애 74번째 풀코스 완주 기록이 4시간 8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500m쯤 남았습니다. (18년 3개월) 동안 풀코스를 74번째 완주하기 직전입니다만은 항상 종반부는 힘듭니다. 에너지가 완전 고갈됩니다. 힘들다. 정말 힘듭니다. 이제 한 300m 남았습니다. 300m. 말 안 하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라스트 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피니시 라인을 300m 앞두고 마지막으로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요. 트랙 돌 때 보통 라스트 스포트를 합니다. 아, 힘들다. 50m 남았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한 4시간 한 7분 됩니다. 40.19km 완주 기록이 4시간 7분 정도 됩니다. 지금 아침 6시 출발해서 현재 10시 한 7분 됐습니다. 풀코스 완주 기록 4시간 7분 18년 3개월 동안 풀코스 74회를 완주했습니다. 74회 정말 힘듭니다. 자, 아침에 저쪽에서 2014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그 시각, 여명의 시각인 6시에 출발했는데요. 자, 현재 10시 한 7분 정도 됐으니까 40.19km 74회째 완주기로 4시간 7분 정도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빌딩은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세계 5위 높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세계 5위 높이의 빌딩인데요. OECD 국가 및 선진국에서는 최고 높이입니다. 최고 높이. 자, 정말 힘듭니다. 이제 숨을 한 1분 지나니까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0년 5월 21일까지 18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18년 3개월 동안 풀코스 40.19km는 74회 완주했고요. 매년 평균 4회씩 완주한 셈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평균 훈련거리 누적 훈련거리는 18년 3개월 동안 누적 훈련거리는 25,250km 됩니다. 25,250km. 그 정도면 지구 한 바퀴 41,120km에 63% 정도 거리가 되고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지구 한 바퀴에 63% 거리를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동안 나머지 한 27% 거리를 달리면 12년 후, 즉 64세가 되면 지구 한 바퀴 41,120km를 완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체력이 허용한다면 지구를 떠나는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계속 달릴 거고요. 아까 이제 제가 23에서 26km 구간에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캐리에 관해서 설명드렸듯이 그분은 1907년에 출생해서 2004년에 만 9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85세까지 마라톤을 했습니다. 1992년 85세가 되던 그 연도에 보스턴 마라톤을 이제 61회째 61회 출전해서 58회째 완주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85세 때. 그러니까 한 7, 80대에도 계속 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평균 훈련 거리는 18년 3개월 동안 매일 평균으로 따지면 한 3.8km를 뛰었습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km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3.8km, 한 바퀴 반 정도를 18년 3개월 동안 매일 안 쉬고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19분 48초로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평균적인 완주 기록은 3시간 50분 정도 됩니다. 작년도 즉 2019년 3월 제 90회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50분에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스턴 마라톤의 모든 것에 관하여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틀 전에 즉 5월 19일 화요일에 제가 유튜브에다 보스턴 마라톤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파일을 3개로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다 합하면 한 7-80분 정도 분량인데요. 거기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의 전설인 존 캐리를 비롯해서 상심의 언덕의 유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보스턴 마라톤 세계 제패 그런 기록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이 97년부터 참가 자격 제한을 뒀다라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보스턴 마라톤 2013년도에 테러가 발생됐고, 또 여자 마라톤의 전설도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 마라톤의 전설에 관하여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세계 5위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555m 높이 123층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제가 여자 마라톤의 전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원래 이제 거의 마라톤은 원래 여자들은 출전을 안 시켜줬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도 굉장히 미약하고 근거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이유를 대면서 여자들은 출전을 안 시켜줬었냐면요. 마라톤을 여자가 뛰게 되면 자궁이 처져가지고 몸이 안 좋다, 그리고 또 가슴에 털이 날 수 있다, 그리고 다리가 굵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근거 없는 그런 얘기들 해가면서 여자들은 마라톤에 출전을 안 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깨버린 사람, 여자 마라톤의 전설이 또 있습니다. 캐서린 스위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 등록을 합니다. 1967년이면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보스턴 마라톤이 시작된 지 70주년입니다. 그때 1967년에 그 전까지는 여자들은 출전권 자체가 없었는데, 그분은 참가 등록을 할 때 이름을 풀네임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니셜만 등록을 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이 안 되게끔 등록해서 번호표 백넘버 261번을 부여받습니다. 번호표 261번. 그래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여자처럼 여자임을 숨기지 않고 그냥 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스턴 마라톤 코스 6km 지점에서 대회 조직위원장한테 그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바로 제지를 당하는데요.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같이 출전했고 또 코치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코치와 남자친구가 조직위원장의 그 제지를 이렇게 막아내면서 그 캐서린 스위처 선수는 그 당시에 시라큐스 대학교의 언론학 저널리즘을 공부했던 20살의 여성인데요. 그분이 이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 20여 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해가지고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는 최초로 40.19km를 완주한 기록을 보유합니다. 1967년 캐서린 스위처라는 분이 20살의 나이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는 그 기록을 공인 기록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원래 출전이 허용 안 되는데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니셜을 등록해가지고 출전해서 배번호표를 이제 부여받았다 해가지고 스타트 라인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42.19km 전 구간을 달리긴 했지만은 4시간 20분 정도의 기록으로 완주는 했지만은 공인 기록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게 이제 여자 마라톤의 이제 시초가 됐고요. 그 전년도도 1966년도에도 보비 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도 출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숲속에 있다가, 중간 지점이 숲속에 있다가 또 남자처럼 이제 가발을 썼었답니다. 가발 쓰고 중간 지점인 숲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피니시 라인까지 뛰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전 구간을 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번호
등록을 하고 뛴 것도 아니고 그냥 숲속에 있다 나와서 피니시 라인까지 뛰었을 뿐이기 때문에 아예 그분은 이제 완주 자체를 못한 거죠. 그분이 이제 보비 깁인데 그분이 1966년 최초였고 이제 그 이듬해인 1967년에 바로 캐서린 스위처라는 분이 이제 그분은 스타트 라인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전 구간을 그것도 등록을 하고 완주를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인 기록으로는 인정을 안 해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6km 지점에서 캐서린 스위처를 제지했던 그 조직위원장의 그런 그 제지 상황이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 여자들은 못 뛰게 하냐,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렇게 제지하고 저기 이 코스에서 꺼져라, 번호표를 반납하고 이런 꺼져라라고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몰지각한 행동이다. 여성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달릴 자유를 이제 박탈한 거다라고 반발이 심해가지고 여자들도 이제 뛰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공론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그 조직위원장이 캐서린 스위처를 제지하는 그 장면이 미국의 잡지 라이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명장면 사진으로 남게 됩니다. 세상을 바꾼 100대, 세계 100대 명사진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그게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0대 명장면 중에 하나로 된 겁니다. 그 장면으로 인해 가지고 여성들이 분노를 해 가지고 이제 마라톤에 여성들도 출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공론화가 돼 가지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71년도에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가장 참가자가 많은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 1971년도에 세계 최초로 여자들이 마라톤 출전이 공식으로 허용이 되고요. 이듬해인 1972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여자들 출전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캐서린 스위처 덕분에 요즘 이제 여성들이 거기에 출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74년도에는 뉴욕 마라톤에서 이제 우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75년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개인 최고 기록으로 준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1967년 그때로부터 50주년이 된 50전, 그러니까 1967년에 그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여성들의 마라톤 참가 여부에 관해서 공론화가 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이니까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017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에 다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50년 전인 1967년에 등록했던 번호 백넘버 261번을 달고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는 20세의 여성으로 출전을 하셨는데 50년이 지나서 이제 70세의 나이로 다시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번호 백넘버 261번을 달고, 그래서 그 번호가 지금은 영구 결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성 마라톤에 혁명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여성의 마라톤 참가의 그 시작을 알린 그 중요한 사건의 당사자다 보니까 그 여성의 번호, 그 50년 전에 1967년에 등록했던 번호는 정말 소중한 번호다 해가지고 영구 결번 처리해가지고 그 번호는 누구도 등록할 수 없는 그런 번호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넘버 26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2018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 런던 마라톤에도 출전해가지고 또 이제 다시 한번 71세의 나이로 풀코스를 완주하게 되는 그런 여성 마라톤의 신화, 그분이 캐서린 스위처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테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1897년에 시작해서 올해 123주년이 돼서 원래 올해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제 12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을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7년 전에 2013년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는 보스턴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을 한 200m 정도 앞둔 지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이 됩니다.
뭐 전기 밥솥 모양의 그런 폭탄이 장치가 돼가지고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총 3명이 사망을 합니다. 3명이 사망을 하고 180명 정도가 그 부상을 당하는데요. 그 180명 정도 부상자 중에 13명은 사지, 팔 또는 다리가 절단이 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즉 3명은 사망, 그 다음에 13명은 팔 또는 다리가 절단이 되는 중상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명 정도는 일반 경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게 2013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완을 9.11 테러가 2001년에 발생되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발생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큰 행사에는 더더욱 보안에 굉장히 더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 가방도 비닐 가방 뭐 이런 게 아니면 거기에 이제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보안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 마라톤은 그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둔 게 9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3년 전 1997년도부터 일정 기준 기록 이내에 들어와야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이 1897년에 시작돼서 100주년이 됐던 1997년부터 보스턴 마라톤은 일정 기준 기록 이내의 기록을 갖고 있어야만 출전할 수 있다 보니까 참가하고 싶다 해서 다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권위가 있는 대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그 다른 스포츠 행사에서 이런 대회에서 아마추어들 대상으로 치르는 그런 스포츠 대회에서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마라톤 대회는 그게 유일합니다. 올림픽 같으면은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죠. 예를 들어서 올해 동경 올림픽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는데요. 올해 동경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 남자 마라톤에 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2시간 11분 30초, 2시간 11분 30초 이내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출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국가별로 남자 3명, 여자 3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케냐나 에티오피아가 세계의 철강들이지 않습니까? 다들 기록, 세계 랭킹 100위를 딱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랭킹 5, 6, 60인가 70위까지가 다 케냐하고 에티오피아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2시간 11분 30초 이내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출전시켜 줄 수는 없고 국가별로 남자 3명까지 여자 3명까지밖에 출전을 안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황영조, 이봉주 선수 이후에 기록 좋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 오주환이라고 아프리카 선수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한 선수가 있습니다. 오주환 선수만 그 기준 기록을 달성해서 출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명 TO가 있긴 하지만은 2시간 11분 30초 이내의 기준 기록을 달성한 사람은 오주환 선수밖에 없어서 귀화하면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에루페인데 원래 에루페 선수인데 오주환으로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여하튼 보스턴 마라톤은 올림픽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참가 자격의 일정 기준 기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권위 있는 대회가 되고 있고요. 여하튼 지금 마라톤에 관하여 쭉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오늘까지 18년 3개월 동안 풀코스 74회째를 오늘 완주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10시 한 7분까지 4시간 7분의 기록으로 40.19km 생애 74회째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온은 출발할 때는 한 11도 정도였고 도착할 때는 한 18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쾌하게 뛰었고요. 일주일 전에 한강에서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왕복 풀코스를 이제 73회째 완주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는 출발할 때는 한 21도, 도착할 때 한 26도 정도 돼서 좀 후텁지근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보다 기온이 한 10도 정도 낮은 11도에 출발해서 18도에 골인해서 상쾌하게 지금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펀런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마라톤 인생은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롯데월드 터입니다. 정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정말 쾌청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입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